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컨셉을 내세운 도구 매맥스의 창업자 회고록입니다. 아, 매맥스요. 네네. 이게 공개 베타를 막 마치고 정식으로 딱 나왔는데 72시간 만에요. 프로젝트 수가 10,000개를 넘었다는 거예요. 10,000개요? 와, 엄청나네요. 베타 때는 3,000개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성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사용자들은 이걸로 뭘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겠죠? 코딩 없이 뭔가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의 뭐랄까 분위기나 목표를 설명하면 코드로 바꿔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사용자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버에서는 사용자 코드를 안 본대요. 아, 정말요? 그럼 뭘 보고 분석한 거죠? 사용자들이 뭘 만드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게 이제 원격 측정 데이터랑 뭐 디스코드나 이런 걸로 직접 사용자랑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매맥스 자체를 써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도구를 써서 분석했다. 일종의 도구 푸딩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가 뚜렷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역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AI 앱들이겠죠. RAG 앱이라던가. 네, RAG, 검색 증강 생성, 그거랑 뭐 AI 에이전트, 챗보, 이미지 생성 도구, 이런 최신 AI 모듈 기반 앱들이 확실히 많았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죠. 네. 근데 좀 의외였던 건 비즈니스 도구 쪽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소규모 비즈니스, 그러니까 작은 가게 같은 곳에서 쓸 맞춤 도구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빵사 이야기 나왔잖아요. 직원 스케줄링하고 재고 관리하고 재료 구매 최적화까지 하는 앱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소규모 ERP를 직접 구축한 거죠. 주말 동안 툭탁 만들 수 있다면 사실 기성 솔루션 사기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잡해 보이는 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고아 앱 이야기였어요. 아, 네. 그 외주 맡겨서 만들었는데 만든 후에 개발자가 사라지거나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앱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앱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매맥스로 가져와서 고치고 개선하고 그랬다는 거죠. 맞아요. 이건 기존 개발 방식의 어떤 한계점,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매맥스 같은 도구가 좀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모양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모바일 앱 개발 자체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고아 앱 사례가 더 인상 깊네요. 아,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 서버 구축도 꾸준히 있었다고요? 네, 예상보다는 뭐 아주 많진 않았지만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창업자가 얼굴에 계란 맞은 순간들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예를 들면 출시 당일에 후발 뉴스 첫 페이지에 떼어 올랐는데 네, 엄청난 홍보 효과죠. 근데 바로 서비스 약관 때문에 비판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반경쟁 조항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준 표준 문구라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아, 이런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좀 아쉽죠.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건 챙겼어야죠. 그래도 뭐 빨리 인정하고 고쳤다니 다행이네요. 이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미맥스처럼 들린다거나? 아, 네네. 그것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속어로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우연의 일치였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베네버 부시 박사의 원래 매맥스 개념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라 터졌네요. 네. 창업자도 뭐 다 알고 있고 공감은 한다. 하지만 당자는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제품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현실적인 판단이죠. 하긴 이름 바꾸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네. 그 쉘 지원 문제. 처음에는 배시랑 ZSH만 됐는데 피쉬 쉘 쓰는 사람들이 엄청 요구해서 네, 출시 36시간 만에 부랴부랴 추가 지원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관리자 대시보드 데이터가 실제 DB랑 안 맞는 버그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급성장하는 서비스들이 겪는 성장통 같은 거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결국 매맥스 측은 바이브 코딩이 아직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아까 그 제빵사 ERP나 고아 앱 사례처럼 특정 사용자들한테는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사용자들이 잘 쓸 수 있게 돕는 데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매맥스라는 이 바이브 코딩 도구에 아주 흥미진진했던 출시 초기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또 제빵사의 ERP나 고화앱 주조 같은 예상 밖의 쓰임새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또 해결 과정까지 스타트업의 생생한 현실을 본 것 같네요. 네, 매맥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창작의 문턱을 낮추려고 시도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매맥스 같은 특정 도구를 넘어서서요. 바이브 코딩 같은 이런 개념의 확산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분야 자체의 모습, 그리고 누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